그럼 다음은 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 최은지 의원입니다. 네, 우선 정말 중요한 이 광주연구원 초대 연구원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무거운 자리라는 거는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그 안평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중에요. 본인은 이제 교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도시 트렌드도 연구하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후보자님의 경력과 학력 등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학력도 건축공학 학사, 교통공학 석사, 도시공학 박사이세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책상 위에 올려주신 논문들도 교통에 관련된 논문 2편 올려놓으셨고요. 또 2003년부터 2016년 동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죠. 네네. 네, 그때 이제 부산연구원 재직 기간 동안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요. 교통이 19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가 4건입니다. 16%, 그리고 정책 2건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비단 어떤 한 분야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지금 제가 앞서 지적했던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님의 학력과 경력 등은 전부 교통과 도시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균형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는지, 다른 분야 그 직무수행 계획도 보니까요, 포용적인 사회문화 분야도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분야까지 연구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은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저희 전공은 교통과 도시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연구원에 이렇게 20년 가까이 또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종합도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다른 쪽의 전문가와 다르게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에 오랫동안, 특히 저는 시작부터 해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정책개발실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20여 분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는데요. 늘 시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논의하고 검토한 그런 자리에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 또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너무 특정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종합적인 균형적인 연구원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님, 그 특정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후보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연구원의 인력 충원 계획을 봤을 때도 사실은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 인력을 충원하시겠다는 계획이 네.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 계획은요, 사실 이 후보자님께서 과연 이 하반기 우리 연구원의 그 연구 지금 과제들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연구원을 처음 설립했을 당시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이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 계획은 그러면은 이 분야에만 집중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 분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연구원의 대부분 연구원들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학과 인문사회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 연구원의 전공을 보면요,
공학은 2명 또는 3명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을 예를 든다면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은 한 분이 전남 강주를 다 커버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뭐 제대로 된 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수요는 제가 봤을 때 공학적인 수요가 저는 절반이 분명히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상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도시계획 분야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이제 뭐 계획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문화관광, 환경생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인력 충원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명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4명 정도, 평균 정도는 되어야 우리 강력시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획한 대로 계속 한 10명 정도는 매년 10명 정도는 채용을 해 나갈 텐데요. 거기에 채용할 때 각 전공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와 의회 협의해서 균형적으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일단 이제 이 하반기 연구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연구 과제를 보면요. 교통과 도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과제는 1인당 최소 2건에서 4건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보자 연구 인력 충원 계획을 기준으로 하면은 교통 분야 과제 수는 1인당 0.3건 수준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채용이 이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한다면 시급한 것은 교통과 도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채용을 9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임용은 11월 초, 빠르면 11월 초, 늦으면 12월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구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연구 과제를 선정할 텐데요. 내년 연구 과제를 대비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균형적인 인력 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하반기에 만약에 연구 인력을 검토한다고 할 때에도 또 광주시에서 광주연구원을 설립하면서 AI 분야에도 연구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서 좀 치중되지 않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문 영역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분야에도 고루고루 인력들이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네,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는요,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속 통합과 분리의 이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우리 소속되신 연구원님들의 그런 혼란과 그리고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구원장님께서도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두려움 없는 조직,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전 지방 공기업평가연구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죠. 네, 재직 당시에 좀 의혹들이 있어서 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는 뜨지가 않. 네.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2023년 4월자 보도 자료입니다. 행안부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2023년 4월 27일이면은 우리 연구원장님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 평가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네요. 그렇죠. 아직 이사장직을 이제 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전에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 2년 동안 20개 넘는 유관 단체 중 5곳에 중복 집중했고요.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에요. 그리고 일부 임원은 해당 단체 행사 잦은 출장,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국민 세금 삼짓돈 활용 비판, 행안부는 감사 끝난 뒤에 소명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방공교평가위원회에서 이 2년간 6개 학회와 협의회 모두 9,100만 원 이상 지원을 몰아서 했고요. 이 학회를 이제 다녀오신 이 임원들 중에서는 항공권이라든지 출장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 협회에서 전부 이제 그 자금을 댔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는 보도 자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금 조사를 하겠다, 조사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만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후보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에 임원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임원분들 중에 후보자님이 당사자이신지요? 예,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그 재직하면서 첫 언론 기사인데요. 그 의원님께서 또 마침 구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언론에 제보를 했고 또 행안부에 언론 제보하기 전에 행안부에 먼저 제보를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연구원을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 임원들이나 이쪽에 아무런 그 처벌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부분들은 다른 기관도 행안부 산하기관의 다른 기관도 관련 기관 지원 부분의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또 심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분들은 행안부 조사 결과 뭐 어떤 특정한 그 결과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행안부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 전달 받았는데 나왔습니까? 그럼요. 저때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언론은 언론에 놓은 자료들은 행안부에 놓은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해서 다시 언론에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이미 후보자님, 나왔습니다. 행안부 보도 자료는요. 보도자에 따르면은 4월 28일 이 경향신문 보도 자료에 대해서 출장비 제공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지금 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명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그때 당시 시점이고요. 그 이후로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그 조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4월 28일 날 이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5월까지 재직을 5월 하셨죠. 30일까지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중이라는 그 잘못된 답변을 주신 거네요. 아니 5월 30일까지 했으니까요. 거기에 그 행안부 해명 자료가 며칠 날 나온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통보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받으신 그러면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 통보 자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자료는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기 통보를 때문에 받은 건 확실하니까요. 통보를 확실히 드릴 수 있는지에 받으셨으면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없는 그 통보 결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보도 자료에는 임원 2분이 이제 향응과 뭐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접적인 뭐 관계 당사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 이런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는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죠.
평가원에서 하셨던 업무가 공기업의 혁신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발언과 굉장히 상반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의 혁신을 지금 추구하신다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가 정말 없었다는 것은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더해서 지금 2021년도에 우리 평가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셨어요, 후보자님께서. 네. 그때도 감사로 9건 정도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초대 우리 광주연구원 연구원장님으로 오신다면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건강한 우리 조직 문화 네. 형성, 그렇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런 문제들,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들이 과연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이 적격한 분이신지 조금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년 동안에 있으면서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요. 3년 동안에 제가 리더십 부분에 산하기관에서 늘 A였습니다. 감사에 경영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성과를 못 거두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최은지 의원님께서 경향신문의 언론 보도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 자료는 제가 아까 내역을 설명드린 대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또 확인이 된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네. 방금 통보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결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공기업 평가원에서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고 또 출장비와 숙박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의혹이 나온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결과 공유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 최은지입니다. 네, 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직무수행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제출할 당시는 몇 월 달이었죠, 후보자님? 좀 기간이 조금 지났죠. 예. 네. 아마 네. 6월 달. 6월 달이었습니까? 저 시에 네. 업무할 때 이 그러면 자료는 언제, 직무수행계획서 이거는 언제 제출하신 자료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최근에 제출하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요번에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금 5월 30일자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예. 읽어보셨죠? 예. 네, 보시면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정뿐만 아니고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 연구를 시행한다. 그리고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다는 저희 이제 의회와 함께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후보자님의 이 뭐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앞으로 의회와도 어떻게 이 뭐 과제라든지 연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17개 시도 중에 연구원 중에 아마 시와 시의회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주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시의회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저도 이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소통하고 또 의회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또 연구해서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는 광주연구원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자님께서 지금 후보자 신분이시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뭐 이제 이 청문회 이후에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신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예, 예. 네, 꼭 이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제가 그 보도자료 네. 띄우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통보받은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자료 관련해서 한번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보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후보자님? 예, 제가 이걸 아마 제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자료를 공문을 받을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없는데 네. 제가 그 요청을 해서 좀 열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네. 사실 폐기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일단 그 날짜를 아마 네, 맞습니다. 날짜가 밑에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 5월 17일 5월 17일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럼 5월 17일자로 통보를 받은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이게 지금 밑에가 아예 잘려 있어서요. 예. 감사관실 문서가 맞겠죠? 예, 행안부 감사. 행안부 감사? 예, 네, 감사 처분 감사실입니다.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럼 내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좀 이게 저와 다른 뭐 견해를 가지셨는지 제가 잘못 전달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질의를 할 때 그 리더십과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먼저 질의를 했던 것은 후보자님이 직접 당사자인지를 문의를 드렸고 만약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임원이 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하고 질의를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 통보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통보 자료 보면요, 후보자님, 제가 질의했던 의문 제기했던 부분이요, 출장료비를 제공받은 행위는 지금 이 부정청탁법에 위배되므로 그 내용을 자료로 통보한다 이렇게 지금 통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명확히 위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후보자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아니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리더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적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단기간 일본 출장을 가셨는데 내부의 출장비를 받지 않고 그게 주최 측의 출장비를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부에서 출장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 평가원의 내부 지침도 그런 차원에서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영란법 맞죠?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우리 내부 지침대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예.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위배된다고. 사실 이 경미한 금액이거든요. 이 문제는요, 예. 후보자님, 그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몰아주기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문제가 된 건이었고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사실은 지금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통보 결과를 알고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후보자님 말씀처럼 이 건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요, 통보는 개인의 이제 통보를 하고 기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들은
지금 크게 없습니다. 교육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데요. 다른 통보해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악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여기 공문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예. 적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위배라고 나와 있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위배인데 기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치해달라고 하는 기관 이사장님께 통보를 한 것이고요.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통보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대로 주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라는 수준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갱령을 하는 그 정도는 차원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배하거나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의 발단이 내부 지침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잘못이라고 의원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지 조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직원에게 이런 이제 출장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까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님께서 떳떳하게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것은 모든 그 기관 내에 모든 그 문제는 기관장이 책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부인하는 네.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기관장님의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예, 저는 예.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짚고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다른 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